다음 사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주로 불리는 삼땡 전자주식을 300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가 꽤 크지만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이왕 기다리는 김에 주가가 쌀 때 12살 아들에게 증여하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증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세무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혹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증여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그때 제가 매도하라고 권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문제하고 조금 반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속알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삼땡전자 주식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이렇게 낮은 거를 오히려 자녀에게 물려주기에 좋은 상황이기는 한가요? 네,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주가가 내려간 상태라고 하면 이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 2천만 원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증여 후 2달 안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기 위해서 이 상증세법상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이 일주당 가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증여재산가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싫다 하는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매도 후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이 자녀의 증권계좌에서 직접 매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을 그대로 증여하느냐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증여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하고 2개월이 지나야지만 이 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많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 세무사님은 자녀한테 주식 증여 하셨어요? 네, 했고 지금 반토막이. 했고 반토막이 났고. 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나는 시점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세무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아직? 아까 상패. 네. 네. 미처 주기도 전에 상패를 당한. 네. 이거 슬프네요. 그럼 이제 자녀에게 어쨌든 주식을 현금으로 준 다음에 현금으로 해서 주식을 사라고 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세무사님?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불려가는 경우 이것을 이제 자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내지는 이 자녀의 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증여재산가액 산정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급적이면 주식을 증여한 경우 부모가 너무 적극적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계좌를 마치 내 계좌처럼 너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맡겨라 이러지 않고 뭐 본인 주식 계좌에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자녀가 받은 세뱃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면 안 되겠죠? 우선 미성년자 자녀한테 저희가 줄 수 있는 이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세뱃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법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각 집안마다 사회통념이 달라요. 집안 통념이 달라요. 집안 통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과세관청이 보기에는 아니면은 좀 너무 과하다.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못 받고 나중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십만 원의 세뱃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안 되지만 정말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반복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증식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이 아닌데도 자꾸 이제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고 이렇게 늘리고 막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네. 제가 사실은 이 통상적인 세뱃돈이 얼마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설날이 얼마 안 지났는데 통상적인 세뱃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세무사님? 글쎄요, 10만 원? 10만 원 정도? 세무사님 어떠세요? 정말 전 집안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죠. 이게 통상적인 세뱃돈이 이제 이게 어디 평균을 냈는데 학생들이 한 7만 원 정도가 평균 세뱃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1인당 7만 원씩 받는 거냐, 모아서 7만 원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셔야지 이걸 너무 거액의 돈을 넣으셔서 자녀의 재산을 대신 이렇게 운용을 한다?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뱃돈을 어쨌든 모은 용돈을, 자녀가 모은 용돈을 주식계좌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래를 한 건 아닌데 잘 올랐어. 막 테슬라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는 괜찮죠. 이 주식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자녀의 몫입니다. 다만 이 앞서 말했듯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